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기기기 시간에 공부를 했던 변압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변압기에서 손실과 효율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되고요. 변압기에서 전부하시 또 반부하시 그때 효율이 존재하는 걸 알고요. 각각의 최대 효율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요. 최대 효율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전기기기에서 배웠던 그런 기초적인 사항이 필요한 것이에요. 변압기의 손실 효율 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요. 변압기의 손실은 부하와 관련 없는 손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알아야 돼요. 두 개는 히스테리시스 손과 와류손인데 이것을 합쳐서 철손이라고 불러요. 부하와 관계 있는 손실은 부하손이죠. 이것을 뭐라고 하죠? 동손이라고 하죠. 그래서 변압기의 손실은 철손과 동손으로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효율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효율은 아래는 입력이 되는 거고 위에는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출력에다가 무엇을 더해줘야 되죠? 손실을 더해줘야 되죠. 손실은 철손과 동손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입력은 출력 플러스 손실이 된다라고 하는 것 알아야 되고요. 여기에서 손실은 단위가 항상 와트입니다. 손실은 단위가 볼트 암페어 없어요. 손실은 단위가 바도 없어요. 손실은 와트입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되려면 여기도 와트가 돼야 되고 여기도 와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코사인을 곱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PN이라고 하는 것은 와트가 아니라 볼트 암페어라는 얘기죠. 변압기의 출력은 킬로볼트 암페어잖아요. 그래서 역류를 곱하는 겁니다. 모두 무엇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와트로 만들어줘야 성립하는 식이 효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실은 철손과 동손으로 구분이 되고 있죠. 그리고 철손과 동손이 같으면 효율이 최대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걸 최대 효율 조건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출력이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대입이 됐습니다. 이렇게 출력이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대입되는 효율을 전부하 효율이라고 불러요. 전격 부하라는 얘기예요. 100% 부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부하는 전격 부하입니다. 부하가 모두 걸려 있을 때를 전부하, 전격 부하를 걸었을 때를 전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가 100% 걸려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M부하라고 하는 것은 부하가 100% 걸리는 게 아니죠. 부하가 100% 걸릴 때는 100%니까 1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M부하가 M이 1이면 전부하가 됩니다. M이 1이면 전부하. 그리고 M이 1보다 크면 과부하가 되는 거예요. M이 1보다 작으면 경부하가 되는 거죠. 경부하는 가벼운 부하를 말하는 거고요. 과부하는 전격 부하보다 높게 많이 걸린 걸 말하는 거죠. 전부하는 100% 부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M부하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M부하시가 되면 효율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 부하가 M으로 바뀌는 거예요. 부하가 바뀐다는 얘기는 전압은 그대로 있고 전류가 바뀐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전류에 M배를 하는 겁니다. 전류에 M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하가 바뀌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철소는 그대로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무부하손이에요. 무부하손은 부하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부하가 없어도 존재하는 손실, 부하와 무관한 손실, 이런 것을 무부하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동손이잖아요.
동소는 부하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부하손은 I 자승 R이거든요. 부하손은 I 자승 R이니까 I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여기는 I에 비례했으니까 이렇게 N배가 됐죠. 여기는 I 제곱에 비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야 돼요? N배의 제곱이 돼야 돼요. 요거는 전력이잖아요. 전력은 VI가 되기도 하고 R분의 V제곱이 되기도 하고 I 자승 R이 되기도 하잖아요.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이런 내용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무부하손과 이 부하손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걔가 무슨 효율이 되죠? 최대 효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효율은 부하가 m이 되었을 때 걸리는 효율이 되겠죠. 두 개가 같다라고 놓고 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이걸 최대 효율 조건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m 값을 구하는 거예요. m 값을 구하면 pi를 pc로 나누고 루트 씌워줘야 되겠죠. 이걸 뭐라고 하는 거죠? 최대 효율이 나타나는 부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최대 효율이 발생하는 부하, 최대 효율 발생 부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런 기초를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문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필기 때 배웠던 거고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런 변압기에 손실은 80% 부하율일 때 80% 부하율이라는 얘기는 이것의 80%가 걸린 거죠. 전격이 5만인데 그것의 80%입니다. 이렇게 변압기에 부하가 걸렸을 때 그때 손실이 이렇대요. 그러면 얘는 무슨 얘기죠? 요 80% 부하란 얘기가 얘가 M이라는 얘기죠. M이 0.8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P라면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있겠죠. 물론 코사인 세타가 있다면 M을 곱한 거잖아요. M이 0.8이면 여기에 0.8을 곱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역률이 있는데요. 역률이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1로 보는 거죠. 그래서 손실이 부하율이 0.8일 때 M이 0.8일 때 53.4다라는 이야기는 이 말의 뜻을 잘 보세요. 이 말의 뜻은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PI와 M제곱의 PC가 되는 거예요. PI가 얼마인지 모르고 PC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0.8일 때 구해보니까 53.4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하를 바꿔보는 거죠. 부하를 이번에는 M을 0.6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36.6이 됐다. 철소는 변함이 없는데 얘는 0.6의 제곱이네요. 이렇게 된 것은 36.6이다. 이런 식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 읽어보고 식을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제곱이 되는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이 부하율이라는 것은 몇 퍼센트 부하가 걸렸느냐 이걸 말하는데 동소는 부하의 제곱에 비례하거든요. I 자승 R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하의 제곱이 되는 거고 철소는 부하와 무관하니까 부하가 아무리 바뀌어도 그대로예요. 무관하니까. 그랬을 때 문제 1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압기의 부하율이 40%일 때 손실을 구하래요. 이 이야기는 철손과 동손을 구하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 1번 문제를 풀려면 손실 PL은 PI에다가 0.4의 제곱의 PC를 하면 되겠죠.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PI가 얼마인지 PC가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구해야죠.
문제가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PI와 PC를 구하는 거예요. 바로 얘가 뭘 구하는 거예요? 연립방정식을 구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걸 쉽게 구할 수 있어요? PC를 쉽게 구할 수 있죠. 왜요? 두 식을 빼기 해버리면 되죠. 두 식을 빼기 하세요. 빼기 하면 0.8의 제곱 마이너스 0.6의 제곱 PC가 되겠죠. 여기에서 여기를 빼주니까요. 그럼 여기에서 이걸 빼주면 되겠네요. 53.4에서 36.6을 빼주세요. 이걸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죠. 소거법. 어쨌든 이거에 의한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따라서 PC를 구하면 이것으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죠. 이항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53.4를 36.6으로 빼주고 0.8의 제곱 마이너스 0.6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PC가 얼마가 나와요? 60이 나와요. 여기서 PC를 구하면 60kW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던 집어넣으면 PI가 나오죠. PI는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PI는 이렇게 보세요. 53.4에서 0.8 제곱의 PC를 하면 되겠죠. 53.4에서 빼기 0.8 제곱의 PC를 하면 걔가 PI가 돼요. 요거는 첫 번째 식이잖아요. 요거 이항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기다가 60을 넣는 거예요. 53.4에 빼기에 0.8의 제곱 곱하기 6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얼마가 나와요? 15kW가 나와요. 자, PC는 60kW, PI는 15kW예요. 그래서 여기다 넣는 거죠. PI는 15kW, PC는 0.4의 제곱에 60kW. 이렇게 해서 계산기 눌러보면 얘가 24.6kW가 첫 번째 문제, 부하율이 40%일 때 손실이 되는 거죠. 얘는 철손과 동손에 대한 개념을 알면, 부하율에 대한 개념을 알면, 연립방정식만 풀 줄 알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최고 효율은 몇 퍼센트 부하일 때인가요? 라고 물어요. 최고 효율은 최대 효율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최대 효율 조건은 어떻게 구합니까? 최대 효율 조건은 PI는 M제곱의 PC가 되겠죠. 얘가 최대 효율 조건이에요. 그러면 몇 퍼센트 부하에서 최대 효율이 나타나는가? 최대 효율 발생 부하를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 PI는 15가 되고요. PC는 60이 됩니다. 이렇게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PI와 PC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얼마 나오죠? 그래서 그걸 계산기 눌러보면 0.5가 나오거든요. 0.5. 이러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몇 퍼센트일 때 부하율인가 라고 물었기 때문에 50%라고 답을 해줘야 돼요. 계산 과정에 곱하기 100 안 해도 답을 50%라고 적으면 돼요. 그러면 어렵지 않게 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기본 개념이죠. 0.5가 50%라고 하는 걸 모르지는 않겠죠. 곱하기 100 꼭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러나 곱하기 100 해서 50% 끄집어내서 답을 해도 되겠죠. 그건 자유예요. 요거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연립방정식 문제는 잠시 보류하고. 세 번째 문제 한번 보죠. 정격이 주어지고 철손이 주어지고 동손이 주어졌어요. 이러한 단상변압기의 최대 효율과 최대 효율 시 부하를 구하라 그랬어요. 두 가지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먼저 최대 효율이 몇 퍼센트 부하에서 나타나는가 라고 하는 최대 효율 발생 부하를 구해야 돼요. 그 얘기는 이것이 되는 거 알겠죠? 이 식은 어떻게 나왔어요?
얘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식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동손이 4, 철손이 1이니까 4와 1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부하가 효율이 최대로 발생하는 부하가 됩니다. 0.5죠. 그러면 최대 효율이 나타나는 부하는 150이 출력이니까요. 거기에 2분의 1배만큼이 되는 것이 최대 효율이 나타나는 부하예요. 거기에 2분의 1배가 최대 효율 발생 부하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곱하면 최대 효율은 75kVA에서 나타나요. 변압기의 부하가 75kVA가 걸려야 최대 효율이 나타나는 거예요. 최대 효율은 어떻게 구하죠? 최대 효율시 부하가 75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효율 2타 m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대입해봐요. 출력이 얼마죠? 75예요. 출력이 얼마죠? 75예요. 그리고요. 철손이 얼마죠? 1입니다. 동손이 얼마죠? 1이에요. 왜? 철손과 동손이 같아야 되니까요. 이렇게 해도 돼요. 2분의 1의 제곱에 4. 이렇게 해도 돼요. 어차피 철손과 동손은 같아야 효율이 최대가 되겠죠? 똑같아요. 곱하기 100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얼마 나와요? 97.4%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두 가지를 물었죠. 최대 효율과 최대 효율시 부하를 구하면 그랬어요. 그래서 최대 효율은 이렇게 나왔어요. 답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최대 효율이 얼마냐? 최대 효율은 97.4%. 두 번째 물어보는 건 뭘 물었어요? 최대 효율시 부하.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75 kVA. 이렇게 두 개로 답을 해야 정답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것과 이것을 물었기 때문에. 이런 게 변압기 효율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얘가 22년도에 출제됐던 효율 문제죠. 17년도 출제됐던 변압기 효율 문제죠. 이런 것을 지금 설명드린 걸 이해하면 풀 수 있어야 돼요. 전부하시 효율, 반부하시 효율, 역률이 100%인 경우, 역률이 80%인 경우. 전부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m이 1인 경우. 반부하시 이렇게 하면 얘는 m이 0.5인 경우. 철소는 주어졌죠. 동소는 I 자승 R로 구하면 되겠죠. 출력은 VI 코사인 세타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개념만 잡혀 있으면 전부하시 역률 100%라고 했어요. 그러면 출력은 전부하니까요. VI 코사인 세타. VI 코사인 세타죠. 철소는 그대로고요. 동소는 I 자승 R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 알겠죠? 그런데 얘가 반부하가 되면 바뀌는 게 있잖아요. 반부하가 되면 여기에 0.5가 오는 거예요. 여기에 0.5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반부하가 되죠. 그리고요. 여기에 0.5의 제곱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반부하가 되는 거예요. 전부하는 1이 되면 되고 무엇이? 요 m이라는 것이 전부하는 1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요 m이라는 것이 0.5가 되면 반부하가 되는 거예요. 역률은 100% 동일하죠. 그런데 역률이 바뀌면 역률은 여기가 바뀌는 거죠. 걔가 역률이잖아요. 0.8로 바뀌면 되겠죠. 여기 있는 1이 뭘로 바뀌면 돼요? 역률이 바뀔 때는 여기가 바뀌면 돼요. 여기가 바뀌면 돼요. 철손 역률 관계없고요. 동손 역률 관계없잖아요.
그러면 0.5에 0.8이 들어가면 반부하시 역률 80%인 경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한 가지만 계산할 수 있으면 바뀌는 것만 집어넣고 계산기 누르면 네 가지 모두 다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